저희가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정보들을 먼저 좀 파악한 다음에 이제 그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프로세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배트에 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배트를 우리가 좀 알배과 나무배 특히 이제 그 우리 7, 80년대 고교야구 시절에 우리가 경험했고 지금 사회인 야구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알배 수준에서 이 엘리트 고교야구의 빈목재 배트를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좀 여러 가지 판단 미스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런 좀 정확한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금강씨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보니까 뭐 현장에 계신 감독 코치님들도 좀 참여해 주시고 하셨는데 좀 어떤 의견 같은 게 있으면 좀 받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금강 씨.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최승표 대표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이금강입니다. 오늘 이제 비목재 배트 개론이라는 이제 제목의 강연인데, 어, 이게 되게 복잡해요. 정말 복잡한 문제고, 우리가 아까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무 배트가 아니면 과거의 알루미늄 배트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없는 주제고요. 사실, 그러니까 배트 시장은 진짜 매년 발전하고 있어요. 매년 발전하고 있고, 이게 왜냐면, 결국에는 배트 성능에 따라서 비거리가 달라지고, 뭐, 타구 속도가 달라지고, 이게 성적으로 나오니까, 시장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따라가지 못했죠. 많이 못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낮아지고, 오해도 많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월 28일에 비목재 배트 이제 도입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최대한, 사람들이 정확한 본인들의 이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 지금 미국에서 현재 현직 고등학교 야구 소프트볼 심판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야구 규칙 연구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습니다. 비목재 배트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비목재 배트 도입이 가져올 효과를 이게 사실 정말 많은데 간단하게 두 개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니면 뭐 또 따로 이제 강연을 열어서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비목재 배트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목재 배트가 뭔지를 정의를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목재 배트란 공식 야구 규칙 3.02A에 나와 있는데 배트는 겉면이 고른 둥근 나무로 만들어야 하며 굵기는 가장 굵은 부분의 지름이 2.61인치 이하, 길이는 42인치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트는 하나의 목재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 배트입니다. 어, 길이 제한이 있고 그 이제 배럴 지름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목재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규제 속에 이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 배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재료로는 이제 단풍나무, 메이플이 있고 물프레나무, 애쉬가 있고 자작나무, 버치가 있죠. 뭐 이거에 대한 특성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특성은 뭐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재 배트가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목재 배트를 아까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게 단일 목재였잖아요. 단일 목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목재를 조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통나무가 아니라 그 같은 단일 목재, 예를 들어서 메이플이라고 하더라도 메이플을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만드는 나무 배트도 있어요. 당연히 나무 배트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거는 나무 배트가 아니죠. 이런 것들을 혼합 목재 배트라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은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여러 목재로 만들어지거나, 여러 이제 조각을 붙여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인공 재질을 추가해 만들어진 배트. 대표적으로는 이게 뭐 카본을 붙이죠. 그래서 히코리와 대나무. 히코리는 정말 밀도가 강한 나무예요.
그거를 조금 가볍고 이제 내구성이 좋은 대나무랑 합쳐가지고 만든다던가 아니면 메이플과 대나무, 뭐 메이플 카본 이제 아니면 대나무. 대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통나무가 아니라 뭐 대나무 모양을 아시겠지만 통나무로 배트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만들거든요. 대나무 배트가 있고 그리고 뭐 가끔 나오는 거지만 메이플과 애쉬, 단풍과 물풀을 섞어서 나온 나무 배트도 있어요. 이거는 공식 야구 규칙상 그 정식 배트로 인정을 받지 못하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 사실 뭐 목재 배트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따로 규정이 있어야 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무 배트입니다. 근데 이런 게 대표적인 배트들이 있는데 왼쪽이 이제 메이플이랑 이제 대나무 이제 컴포지 이제 그 혼합 목재 배트인데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혼합 목재 배트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뱀부 카본 그러니까 대나무랑 그 카본을 섞어가지고 만든 이제 혼합 목재 매트. 이것도 되게 잘 나간 매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이제 제일 유명한 혼합 목재 매트, 마운 매트. 절대 부서지지 않는 매트입니다. 얘는 좀 구조가 특이해요. 이제 그 스티로폼을 안에 넣고 겉면을 그 메이플로 덮어 씌운 나무 매트예요. 예, 뭐 트럭이 밟아도 안 깨지고 뭐 이상한 뭐 진짜 한 뭐 몇만 번을 휘둘러도 안 깨진다, 안 부서진다 그런 유명한 배트죠. 이런 배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배트들을 봤어요. 그럼 이제 나무가 아닌 재료로 만들어진 배트들을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공청회에서 주로 논의를 할 비목재 배트입니다. 비목재 배트의 재료에는 합금, 우리 알로이가 있죠. 알로이가 있고, 그다음에 컴포짓, 그 카본,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배트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이 둘을 적당히 섞은 그런 배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는 그 배트를 이제 어떻게 조립하는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원피스는 통짜예요. 통짜로 뭐 알로이 통짜, 아니면 뭐 컴포짓 통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투피스는 그 배럴 부분과 손잡이 부분에 이제 딱 접합부 하나만 있는 거. 이제 3피스는 손잡이와 배럴 중간 부분, 배럴 부분 세 가지 이제 그 접합부 이제 두 개의 접합 부분이 있는 걸 이제 3피스라고 합니다. 이제 알로이는 보통 원피스로 제작하고 컴포짓은 보통 투피스는 3피스 제작하고 하이브리드는 투피스, 3피스, 뭐 투피스는 이게 3피스인데 투피스를 했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비목재 배트라고 하면 알로이 배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알루미늄 배트란 이야기를 먼저 또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대부분의 기사 아니면 뭐 학부모님들, 감독님들, 선수들까지 알루미늄 배트란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 이제 알루미늄 배트는 진짜 순수 알루미늄만 사용하는 배트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코인 배팅장의 배트예요. 그러니까 깡깡깡 소리 나는 애들. 정말 내구성이 약하고 반발력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할 때 알루미늄 배트라는 이야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순수 알루미늄 배트는 배트로서 야구 배트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그냥 호신용 아니면 그냥 장식용 배트지 실제 그 경기에 사용하는 배트가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알루미늄 배트를 따로 빼놨습니다. 근데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그 배트의 기본 재료는 알루미늄입니다. 이 알루미늄을 가지고 조합을 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에다가 뭐 아연을 넣는다든지, 알루미늄에다가 뭐 특수 뭐 구리 뭐 합성물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배트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알로이 배트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사실 다 알배시죠. 알로이도 알로 시작하고 알루미늄도 알로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알벳 이러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이야기는 알벳은 결국엔 알로이 배트다. 이제 합금 배트인 거죠. 알로이 배트의 장점은 그 내구성과 반발력이 모두 좋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냐고 아니면 과거에 알로이 배트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안 깨지죠.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잘 안 깨지고 뭐 배트에 손상이 가더라도 깨진다기보다는 그냥 금 가는 정도, 덴트가 생기는 정도만 있지 그렇게 막 쉽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발력도 제법 나오고요. 알로이 배트의 또 다른 장점은 이제 퍼포먼스가 꾸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장을 벗겼을 때랑 이 배트가 정말 수명을 다했을 때랑 비교를 해도 퍼포먼스의 하락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사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런 꾸준함이 있고 다음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다른 뭐 컴포짓 배트나 하이브리드 배트와 비교해서 이 알로이 배트는 쌉니다. 상대적으로. 다음 이제 또 다른 아까 이야기 드렸죠? 자, 포장을 벗기자마자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예, 길들일 필요가 없죠. 이게 길들이는 게 뭐냐면 그 배트가 딱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나무 배트도 종종 그런 배트들이 있어요. 나무 배트도 길들임이 필요한 배트가 있는데 왜냐면 그 이 조직 이런 그러니까 그 배트의 이런 그 표면 조직이 그 공과 닿으면서 이제 미세하게 부러지거든요. 깨지고 그러면서 이게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그렇고 앞으로 이야기할 컴포짓이 사실 그런 대표적인 효과, 그러니까 그런 효과로 인해 이제 퍼포먼스가 향상되는 그런 배트인데 알로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길들 필요가 없다는 건 그냥 사자마자 바로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장점만 있느냐? 당연히 단점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비교적 좁은 배럴. 왜냐하면 알로이는 밀도가 높고 무겁기 때문에 배럴을 넓힐 수가 없어요. 배럴을 넓히면 무게가 초과가 되기 때문에 스윙을 하는데 불리하겠죠. 그다음에 어려운 스윙.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결국에는 배럴이 좁으니까 스윙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때려야만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그다음에 손놀림이 강하다. 네, 이거는 뭐 손놀림을 뭐 적게 만드는 배트도 있지만 결국엔 알로에는 손놀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맞으면.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들이 있고요. 네, 컴포짓 배트. 어, 우리나라 사회인 야구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야구에서 컴포짓 배트란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이제 10년, 15년 정도 됐죠. 컴포짓 배트 사용이 컴포짓 배트 자체가 약간 그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수준으로 모두 싹쓸이 됐죠. 이제 하지만 미국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미국에 정말 많이 쓰고 사실 이게 더 이제 주류예요. 예, 알로이보다 컴포트를 더 많이 써요.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단무지 배트 있죠? 이스턴 엑셀1. 이스턴 엑셀1이 컴포트 배트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한국인 사회인 야구에서 이제 다 금지가 나온 배트죠. 기본적으로 컴포짓은 합금 배트, 알로이 배트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무슨 말이냐? 더 멀리 나가고 더 빠른 타구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비쌉니다. 네, 알로이와 비교를 했을 때 비싸요. 지금 제가 이 앞에 이제 사진으로 첨부한 이 마루치 캐덱스 이게 현재 미국 시장에서 가장 비싼 알로이 배트거든요. 400불이죠. 이 롤링스 아이콘 시장에서 가장 비싼 그 100% 컴포짓 배트인데 500불입니다. 100불이 더 비싸요. 그래서 이런 가격 차이가 있다. 다음, 컴포짓 배트의 또 다른 단점, 길들이기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제 이 배트의 배럴 그 표면이 깨지면서 컴포짓은 강해집니다. 이거 탄소 섬유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섬유는 계속 충돌과 충격을 받아서 깨지고 그 과정에서 강해져서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들이기를 필요해서 이제 바로 포장을
벗기자마자 쓰면 그 최적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길들이기 과정엔 약 한 150에서 200회 정도 공을 치는 게 좀 평균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쳐야 이제 100% 아니면 110%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컴포짓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렇게 길들이기를 해야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내구성이 약합니다. 왜냐? 탄소가 이렇게 깨지고 단단해지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러집니다. 그 깨지는 거를 이제 못 버티는 거예요, 배트가. 그러니까 최고의 성능을 낼 때까지 단단해지다가 공을 못 이겨서 부러집니다. 이 주기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예요. 이제 시즌을 돌린다 보면. 그 말은 뭐냐? 컨버지 배트를 1년에 두 자루 이상 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컨버지 배트가 있고, 딱 그 나머지 장점. 알로이의 이제 반대예요. 스윙이 쉽고, 또 배럴이 더 커지고, 손울림이 적고, 그래서 이제 알로이의 약간 이제 대척점에 있는 그런 비목재 배트죠. 그러다 보니까 정반합의 결과가 나와서 하이브리드 배트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하이브리드 배트가 생긴 지는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워낙 기술적으로 결합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뭐 최근에는 대부분 하이브리드 배트를 씁니다. 네, 하이브리드를 배트 쓰고 이제 각각의 장점을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배럴은 알로이를 쓰고 핸들을 컴포짓을 쓴다. 그러니까 알로이의 내구성, 그러니까 잘 안 깨지는 배럴을 갖고 핸들을 컴포짓으로 해서 손울림을 방지하고 스윙을 가볍게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컴포짓보다는 높은 내구성이고 알로이보다는 편한 스윙이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가격대는 딱 중간이에요. 알로이와 컴포짓의 중간.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드마리니 더 굿즈. 이게 가장 유명한 가장 인기 많은 그 배트 브랜드인데 이거의 이제 최근 모델이 450달러입니다. 아까 500달러, 400달러의 딱 중간 가격이죠. 이렇게 이제 비목재 배트들을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게요. 자, 이게 정리인데 이거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자면 딱 이래요. 목재 배트가 있고 비목재 배트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쓰고 있는 목재 배트는 딱 여기만 노란색으로 된 단일 목재 배트만 현행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청회에서 논의하게 될 그런 비목재 배트라고 하면 이제 호남 목재 배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 비목재 배트 전체와 호남 목재 배트까지를 포함해서 비목재 배트 공청회 때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죠. 목재 배트 대신에 뭐 비목재 배트 쓴다 이러면 이 알로이 배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컴포짓 하이브리드도 있고 호남 목재 배트도 있다.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논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과 부분으로 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목재 배트 도입이 가져올 효과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논의되는 주제가 안전성 문제죠. 알루미늄 배트 쓰면 선수들 다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빠른 타구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미국 알루미늄 배트 쓰는데, 뭐, 일본도 알루미늄 배트 쓰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네, 물론 알루미늄 배트 아닙니다. 알로이 배트, 가 비목재 배트입니다. 비목재 배트를 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비비코라는 제도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비비코 미국 인증 배트, 비비코란 뭐냐면 이제 미국 대학 그 체육협의회 NCAA에서 시행하는 배트 규제인데요. 어, 단일 목재 배트를 제외한 혼합 목재 배트, 알로이 배트,
컴포짓 배트, 하이브리드 배트에 이 비비코어라는 마크가 들어가야만 실전에 쓸 수 있습니다. 그 비비코어가 뭐냐? 반발력 계수예요. 그러니까 공이 나갔을 때, 공이 배트에 맞았을 때 어떤 그 이제 반발력을 보여주느냐를 평가하는 지표고요. 그 특정 수치를 넘지 않아야만 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0.5인데요. 그 계수가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 0.5라는 계수가 나무 배트와 이제 유사하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 반발력 계수를 줄였어요. 반발력 계수를 줄이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그 특성이 뭐냐면 삼드랍이에요. 삼드랍이 뭐냐면 그 배트의 길이 이제 인치로 계산되는 배트의 길이와 배트의 무게, 온스로 되는 배트의 무게를 이제 두 개의 이제 그 자연수를 뺐을 때 숫자 차이가 몇이 나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4인 야구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진 대부분 오드랍을 씁니다. 오드랍을 쓴다는 말은 배트 길이가 33인치라고 하면 배트 무게는 28온스가 되는 거죠. 미국 비비코어는 기본으로 3드랍이 되어야 합니다. 뭐 3드랍보다 낮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2드랍, 1드랍 괜찮아요. 근데 최소한 3드랍을 맞춰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인치, 31인치, 뭐 33인치, 30온스, 32인치, 29온스 이런 식으로만 배트가 만들어집니다. 나무 배트를 쓰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선수들이 사실 나무 배트 850g을 많이 쓰죠. 30온스를 많이 쓰죠. 그래서 길이는 33인치.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오드랍 나무 배트 쓰는 선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3드랍을 그래도 많이 쓴다고 들었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무 배트 3드랍 쓰듯이 비목재 배트도 3드랍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 비비코어 규제의 또 다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했듯이 호남 목재 배트에도 들어갑니다. 아까 뭐 이야기했던 바운 배트 아니면 뭐 롤링스에서 나온 메이플 뱀부 다 비비코어 규제 인증을 받은 배트입니다. 그렇죠. 여기 쫙 돼 있고 그래서 이 비비코어 배트들은 미국 대학교, 고등학교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배트에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도 규제 방식이 있습니다. 있어요. KBN 1.21라 해가지고 알루미늄 배트, 그러니까 알로이 배트들에 보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표기가 되어 있고 이 방식은 그 비비코어를 측정하는 방식이랑 달라요. 비비코어는 정말 그 배트에 공을 때리는 방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근데 KBN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방식도 미국에서 쓰긴 써요. 미국에서 쓰고 그다음에 그 WBSC 차원에서도 이 방식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정 부위에 일정한 힘의 압축을 가한 후 그 하중을 재는 방식이고 그 하중이 몇 뉴턴 이상으로 나와야만 그 인증되는 그런 방식인데 저는 이 방식은 선호하지 않는데 왜냐면 이거는 사실 공을 때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때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 반발력이 어떻게 되는지, 뭐 반발력 측정 방식이긴 하지만, 저는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KBM 방식의 이제 비비코와 다른 KBM 방식의 특징은 그 드랍 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랍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어떤 배트가 인증이 되었는지 이제 목록이 나와 있는데 그 유소년용은 뭐 8드랍 배트, 10드랍 배트가 있지만 이제 고등학생용, 성인용 배트 같은 경우는 다 5드랍입니다. 다 5드랍 배트고 우리가 그 생각하는 정말 진짜 이 배트는 홈런 배트다 하는 배트들이 다
KBN 1.21 인증을 받은 배트예요. 그러면 이런 차이가 왜 만들어지는 걸까? 아니, 드랍수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 똑같이 뭐 알로이 재질 쓰고 뭐 하는데 드랍수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기초대의 물리 공식이죠. F는 ma. 힘은 힘은 질량과 그 가속도 제곱을 곱한 거와 이제 비례한다. 라는 이제 F는 ma 제곱 공식이죠. 이 공식을 딱 철저히 따릅니다. 그래서 배트의 무게와 스윙 속도와 과연 어떤 것이 더 비거리와 타구 속도에 영향을 미칠까? 많은 분들이 실험을 하고 결론을 내주셨죠. 일반적으로 5드랍 배트 타구가 3드랍 배트 타구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결국엔 가벼운 배트로 인해 스윙 속도가 빨라지면 그 배트의 무게가 크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 속도가 빨라졌을 때 나오는 퍼포먼스 상승 효과가 배트의 무게가 늘어났을 때 나오는 퍼포먼스 상승 효과보다 월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비코어가 5드랍이 아니라 3드랍을 채택한 거예요. 비비코어 규제 이전에 비서라고 그러니까 BSER이라는 규제가 있었어요. 미국에도. 그때는 3드랍이 아니었거든요. 5드랍이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났죠. 이 규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빗서 같은 경우는 오래 가지 못하고 비비코어로 대체가 됩니다. 따라서 3드랍 배트가 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수비하기에는 더 이제 수비의 입장에서 뭐 투수의 입장에서 타구가 덜 빠르고 덜 멀리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KBN 1.21에 대한 이제 여담인데요. 나중에 이제 비목재 배트, 이제 알로이 배트, 컴포지 배트가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 친구를 보게 될 거예요. 베이스볼 뱃 프로라서 베이스볼 뱃 프로스라 해가지고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야구하는 친구들은 다 보는 채널이에요. 여기서 우리나라 배트, ZK랑 레드라인을 리뷰를 합니다. 근데 이 리뷰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이제 기록을 세우기 위한 리뷰를 하면서 이 배트를 사용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미국에서 시판되는 배트보다 얘가 훨씬 멀리 나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KBN 1.21 규제가 인증 붙어 있는 배트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몰라요. 이 배트를 주스드, unrestricted 배트라 해서 그냥 규제 대상이 아닌 배트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냥 미국에서 쓰는 배트랑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내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물론 이제 그 실험 환경이 이제 고산지대, 이제 습도가 낮은 그런 곳에서 하긴 했지만 이 친구들이 이 배트로 500피트 이상 홈런을 쳐요. 아무리 그래도 일반인이라 해도 이런 배트들 해서 미국 배트로 500피트 이상 넘어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500피트 이상 홈런을 칩니다. 그래서 성능 하나는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죠. 정말 잘 날아간다고. 자, 그러면 이제 안전성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경제성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트는 재질, 길이, 무게에 따라 배럴의 굵기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양한 모델이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밸런스의 위치 차이와 디자인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조합하다 보니까 시장에 정말 많은 배트가 나오고, 뭐 비싼 배트, 이제 하이엔드 배트부터 뭐 로우엔드 배트까지 그냥 엄청나게 1년에도 수십 종, 수백 종의 배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게 복잡한 상태인데, 그러면 목재 배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목재 배트를 사용하는 게 경제적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배트 시장은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무조건 뭐 비목재 배트를 사용하는 게 돈을 아낀다, 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단일 목재 배트가 혼합 목재 배트보다는 비쌉니다. 뭐 사실 뭐 이제 배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메이플 상위 등급 배트 20만 원 하죠. 20만 원, 뭐 때때로 30만 원 하는 배트도 있고, 뭐 커스텀 오더를 하면 거기다가 더 이제 비싸지고, 혼합목재 배트는 그거보다 훨씬 쌉니다. 뭐 절반 가격 정도 돼요. 아무래도 그 그러니까 재료의 그 선택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죠. 이제 최고급 원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좀 더 싼 재료들을 섞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쌉니다. 그러면 비목재 배트 다른 이제 금속을 사용하는 아니면 다른 재질을 사용하는 배트들하고는 어떨까? 컴포짓이 제일 비싸고 하이브리드가 그다음 알로이가 그다음 그리고 단일 목재입니다. 알로이가 아무래도 이제 같은 등급이라고 치면 목재보다는 비쌉니다. 이런 순이 있는데 어, 다음 그래프를 볼게요. 그럼 비목재 배트가 이렇게 단일 가격은 비싸. 이게 당장 사기는 비싸. 근데 그럼 경제적일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확실한 건 그거죠. 나무 배트보단 그러니까 나무 배트보다는 비목재 배트들이 수명이 더 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무 배트가 뭐 한 달에서 세 달 사이라고 치면 혼합 목재 배트는 한 두 배 정도 가요. 여섯 달에 뭐 세 달에서 여섯 달 정도 가고 알로이 같은 경우는 신제품에서 파손까지 2에서 3년. 뭐 정말 운이 좋으면 더 쓸 수도 있어요. 4, 5년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컴포지 패트 같은 경우는 1년을 못 버팁니다. 보통 반년에서 1년. 그러니까 컴포지 패트의 수명이 어, 타격만으로 기준을 하면 한 2,000번 정도라고 해요. 2,000번 정도인데 그 중에 10%를 길들이기 있어야 되죠. 그러면 사실상 이 배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뭐 그러니까 수명 기준 90%밖에 못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왜 다들 미국에서 컴포짓을 할까? 이런 그래프 때문에요. 자, 물론 알로이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 개봉을 했을 때랑 이제 이게 진짜 망가질 때까지 성능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한 90%, 그러니까 100%가 일단 평균이라고 치면 90%에서 쭉 올라갔다가 부러집니다. 근데 이 부러질 때도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부러져도 알로이 배트는 타구가 나가요. 하지만 조금 짧게 나가고, 왜냐면 뭐, 이제 짧게 나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냥 컨버짓은 처음에 깠을 때 자기 그 원성능의 60%밖에 안 돼요. 보통은 60%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거를 길들여서 100%를 만들고 실전에 나가서 계속 치다 보면 이게 전성기가 옵니다. 120%가 돼요. 자기 이 120%라는 게 뭐냐면 딱 그 비비코어 같은 이런 인증 과정을 받을 때 기준으로 120%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증 과정 받을 때가 딱 100%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그러니까 인증 과정에서도 야 컴포짓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다 조절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요 120%까지 올라갔다가 훅 부러집니다. 그러면 아예 못 써요, 얘는. 배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0이 돼요. 이 과정이 길면 1년인 거죠. 그럼 이제 뭐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성능, 이제 성적을 생각하면 컴포짓 써야 돼. 근데 컴포짓 수명이 저거밖에 안 돼. 1년에 50만 원짜리 배트를 두 자루 산다? 100만 원? 나무 배트? 나무 배트? 음, 얼추 감이 오시겠죠? 이게 싼가? 비목재 배트 하면? 그러면
알로이로 하면 괜찮겠지만 알로이가 성능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어, 이제 이렇게 해서 타협을 보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실 모든 선수들, 상위권 선수들이 컴포지를 쓰는 건 아니에요. 좀 개중에 이제 한 몇 명 정도는 알로이 배트를 써요. 이거를 알면서도 알로이 배트를 쓰는데 그거는 뭐 사람들 취향이고 그래도 컴포짓을 쓰죠. 조금이라도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 1m라도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그 규칙 주기를 생각하면 컴포짓은 절대 경제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이렇게 배트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재 배트는 딱 이 정도만 있고 혼합 목재 배트도 있고 알로이 배트도 있고 컴포짓도 있고 하이브리드 배트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공청회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모든 거를 다뤄야지 단순하게 뭐 알루미늄 배트, 알로이 배트 도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혹시 좀 들어보시고, 어,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들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 자료도 많이 좀 찾아보시고. 아, 뭐, 뭐, 좋아서 하는 일인데 제, 즐겁죠 뭐. 그게 보니까 저도 많이 오해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 많이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들으시면서 좀 뭐, 뭐 해소가 됐다라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뭐 알뱃은 일단 무지하게 오래 가고 멀리 나가고 나무뱃은 언제 부러질지 모르고 뭐 일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보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맞는지 알뱃을 우리가 이제 고교야구에서 이거를 도입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비용이 과연 비용 효과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그러지 않을 확률도 높은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금강 씨 의견이 좀 궁금해요. 어, 제가 단기, 중기, 장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단기적으로라는 게 이제 한 뭐 3개월 정도인데 3개월 정도라 생각을 하면 사실 뭐 나무 배트를 쓰는 거랑 그 이 알로이 배트를 쓰는 거랑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컴포지 배트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겠죠. 이제 중기적 한 1년 단위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알로이가 쌉니다. 이제 1년 동안 나무 배트는 한 뭐 네다섯 자루 쓰겠지만 알로이 배트는 한 자루만 쓸 거거든요. 장기적 3년으로 봤을 때는 또 달라진 게 뭐냐면 그 대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배트를 1년마다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신형 모델이 나오면 그걸 살 겁니다. 그러면 매년 뭐 알로이 배트 시장에서 가장 비싼 거 뭐 400달러짜리 배트를 세 번 사는 거죠. 이제 1200달러 한 뭐 180, 19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3년 동안. 그렇게 보면 이게 과연 100% 경제적일까? 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컴포짓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컴포짓은 1년에 두 자루를 사야 돼요. 1년에 두 자루 3년 동안 하면 여섯 자루를
자루당 뭐 60만 원, 70만 원짜리를 사야 된다. 그러면 뭐 70만 원이라고 치면 76 하면 6, 7에 420만 원이죠. 3년 동안. 배트 값만. 이게 과연 경제적일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경제적이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고려를 하면. 근데 또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팀 차원에서 배트를 산다. 알로이 배트를 팀 차원에서 공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팀, 뭐, 9명, 10명이 한 배트를 뭐, 반년, 1년 동안 다 같이 사용한다고 치면 그건 또 엄청난 경제적으로 아끼는 효과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팀 배트는 뭐, 알로이 배트, 사회냐고 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팀에 괜찮은 알로이 배트 하나 있으면 그걸로 한 시즌 내내 굴려도 안 깨지잖아요. 네, 그렇게 쓴다면 또 경제적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뭐 비목재 배트를 쓰면 돈을 아낀다라고 뭐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예, 예. 이게 그 단순한 비용의 문제라면 그 범펫이나 그다음에 압축 배트나 이제 기타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쓰는 비목재 배트 중에 오드랍 배트가 가장 그 가격이 비싸고 삼드랍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단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알로이 배트든 뭐 컴포짓 배트든 모든 배트들의 내구성은 어차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배트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 쓰고 있는 팀펫 개념으로 해서 돌린다고 하면 뭐 3드랍 뭐 예를 들어서 33에 28인데 33에 2구나 되겠죠? 2구나 30? 이제 이런 배트들이나 그 사이즈별로 해서 팀패스로 돌린다면은 경제성 효과 쪽에서는 좋겠죠. 근데 다만 그거보다 더 이제 현실적으로 나간다고 보면 현재 고등학생들이 쓰고 있는 가장 나무 배트와 비슷한 느낌으로 간다고 하면 압축 배트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압축 배트라는 개념이 외국과 저희 나라 개념에서는 연습 배트 개념으로만 쓰고 있지만 내구성으로는 아까쯤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배트를 따라갈 수 있는 배트는 현존하는 배트 중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발력 개수도 그 압축으로 만들기 때문에 동일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확장성을 넓혀가야 되는 개념이지, 여기서 뭐 옛날 말로 하면 알배시냐, 남배시냐 그런 개념이 아닌 반발력 개수를 어느 정도로 정해놓느냐,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로 경제성으로 갈 수 있느냐. 근데 사회냐구나 다른 데서 많이 쓰고 있는 오드랍이냐, 삼드랍이냐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반발력 개수를 어느 정도로 정해놓고 어느 정도로 경제성이 있는 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옛날처럼 또 뭐, 옛날 지도자들 말대로 알펫으로 가면 타구가 너무 강해져서 뭐 야수나 투수가 또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면 또 반발력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나무 배튼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계성이 또 되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제가 15년 넘게 아마야구를 취재하면서 결론인데, 근데 지금에서 이제 현실은 이 나무 배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알배시냐, 아니면 다른 배트가 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어, 사실, 이제, 정책을 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저도 사실 오늘 이제, 당연히 저도 저만의 의견이 있죠. 저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의견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최대한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신 게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결국 이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우리가 뭐, 추구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일
추구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성이 을 우선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성과를 올리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성과도 물론 다 뭐 타자의 성과인지 투수의 성과인지 그 차이가 있겠죠. 그냥 뭐 그냥 선진국에서 한다는 걸 따라하고 싶은 건지 그거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영준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뭐 이번법적으로 갈 게 아니라 계속 돌고 돌고 돌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공청회에 이제 참가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팩트에서 그 오해가 있으면 대화가 안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한 목적이거든요. 기본적인 거를 확실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참 그 부분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최적의 답은 결국엔, 네,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확정을 지어야만 다음 단계, 이제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채팅방에 이제 김영근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제적 비용을 제외하고 판단할 경우, 반발력과 비슷하게 맞추는 방향은 3드랍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이게 그 반발력 개수와 무게는 그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게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알루미늄 배트, 그 알벳의 재질을 그대로 가져가서 3드롭으로 만들면 어차피 사기 배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규제를 통과하는 배트들은 그 재질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보다 그 이제 반발력 규제 제한을 통과하기 위해 다 그러니까 낮게 조절이 된 거죠. 반발력 계수를 낮추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제 1,500을 간신히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그 제조사들이 노력을 하죠. 그렇게 이제 반발 계수를 맞추는 거고, 이 3드롭은 결국엔 스윙 스피드의 문제예요. 스윙 스피드. 일본은 올해부터 그 고교 야구에서 900g짜리, 그러니까 그 이제 배트를 바꿨는데, 올해부터 이제 새 규제를 바꿨는데 더 안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기존의 배트가 그 배럴이 넓어가지고 이제 장타가 나오고 뭐 더 많이 나오고 빠른 타구가 나온다 생각을 해가지고 배럴 크기를 줄이고 그 하는 이제 또 조작을 했어요. 배트에 대해서 이제 그 기준을 바꿔가지고 반발력 개수를 이제 낮추는 방식으로 갔어요. 예, 갈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일본은 작년까지 썼던 배트, 또 올해 계속 쓸 배트 900g입니다. 얘네는 3드롭이 아니에요. 거의 1드롭이에요. 길이 33인치 아까 그 이제 30 900g이 아마 31점 몇 온스인가 그러거든요. 잠깐만요. 네, 31.75온스예요. 엄청 무겁죠? 왜 그렇게 900g으로 세팅을 했냐? 스윙 스피드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물론 정말 어마무시한 덩치를 가진 친구들은 그런 900g짜리 배트를 가지고도 홈런을 빵빵빵 쳐댑니다. 대표적으로 그 친구 있죠. 원래 작년에 그 MPB 드래프트에서 1순위가 될 거로 유력했던 그 친구, 그 홈런 뭐 몇십 개 쳐서 뭐 신기록했던 그 친구, 그 900g 배트로 그렇게 홈런 친 거예요. 뭐,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랑 야구하면 이 친구가 치는 타구가 뭐 속도가 뭐 95마일이 나오고 100마일이 나오고 뭐 비거리가 400피트가 나오고 450피트가 나오고 이런 거고 같은 배트를 쳐도 근데 보통 선수가
이런 배트를, 무거운 배트를 썼을 때는 퍼포먼스가 아무래도 이제 타격 퍼포먼스가 좀 더 이제 나무와 근접하게 간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게 이 3드롭이란 거는. 저도 윤희준 질문 씨, 한번 해도 예. 되나요? 네. 네, 윤희준. 너무 강연 잘 들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는 야구팀들이랑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주워들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앨런 네이튼 교수님 같이 이제 야구 물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이런 전문가들이 계시고, 이제 프로팀 같은 경우도 이제 야구 배트의 반발 계수를 조절하려고 이제 어떻게 보관하는 방법 같은 것도 이제 뭐 습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이 프로팀들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궁금했던 게 이제 한국 유청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직 그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누가 오실지 모르겠어요. 누가 발표를 한다고 나온 것도 없고, 뭐, 2월 초쯤 되면 정해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2월 초에 이제 그 틀이. 지금은 자유롭게 의견 받고 있는 단계고, 뭐, 신청자도 받고 있는 단계라서,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다른 의견이나 예, 하시고 싶은 이야기, 저 나눠주실 정보 있으신 분들은 예,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는 미국에 사는 폴 정이라고 하고요. 아이 둘을 대학교 야구 특기생으로 다 졸업을 시킨 경험이 있어서 제 경험을 그냥, 혹시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는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시즌이 약 2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3개월 학교에서 하는 시즌은 그렇지만, 학교 시즌이 끝나면 약 8개월에서 9개월은 일종의 클럽팀에서 활동을 하는데, 클럽팀에서 활동은 전부 나무배수로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이 1년 중에 한 달 정도는 안 하고 한 11개월 중에서 3개월은 알뱃을 쓰고 한 8개월은 사실은 나무뱃을 써요. 그리고 미국 유수의 모든 쇼케이스나 프로 스카우터들이 제일 많이 오는 그런 때는 예를 들면 퍼펙트 게임의 주피터라는 도시에서 하는 WWBA 챔피언십은 그게 WWBA 자체가 월드 우드 뱃 어소시에이션 그 챔피언십이거든요. 거기도 다 나무를 쓰는데 거기가 제일 많이 이제 프로 스카우터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미국에서 그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알뱃을 쓰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가끔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말도 맞는데, 실제로는, 야구를 정말 엘리트로 하는 그 고등학교 선수들은 배 이상 나무 배트를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에서는 제 경험으로 이게 선수들마다 이제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자주 부러뜨리는 애들도 있고 안 부러뜨리는 애들도 있겠지만, 알루미늄 배시 돈이 더 들더라고요.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컴파짓 배스를 1년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돼요. 최소한. 네. 그래서 많이 쓰는 사람들은 한 3개, 4개씩 사고, 저희는 아껴서 한 개씩 사도 그게 돈이 좀 만만치 않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교 시즌도 거의 3개월 끝나면 방학 2개월 동안 컬리지 베이스볼이라고 컬리지 그 일종의 클럽팀 같은 데로 다시 흩어져서 야구를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프로 스카우터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대학생들도 우드뱃을 써요, 무조건.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경기 빼고는 전부 다 미국에서도 우드뱃을 쓴다. 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음. 네, 지금 이제 폴정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에 첨언을 하자면, 미국 고교 야구는 그
우리나라 고교 야구랑 정말 다른 게, 우리나라는 사실상 엘리트 야구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학생 선수만 야구를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죠. 사실 뭐, 모든 학교, 거진 대부분의 학교에 야구부가 있고, 잘하든 못하든 그냥 놀자고 야구를 하는 친구들과 정말 죽자 사자하고 야구하는 친구들이 같은 리그에서 붙어요. 근데 이 놀자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야구가 하고 싶은 거지 이거에 돈을 많이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다 같이 모든 팀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 한 배트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비목재 배트가 경제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폴정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정말 진지하게 야구를 하는 선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비목재 배트를 한다고 했을 때, 뭐, 경제적으로 괜찮아질 거다? 그거의 전제가 되려면, 고등학교, 중학교, 뭐, 야구팀이 정말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많아지고, 그냥 보통의 학생들도 야구를 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경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이제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비목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뭐 고영준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돌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좋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 점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고영준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3드롭 배트가 뭐 5드롭 배트보다 싸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비비코어 배트들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배트들이 왜 들어올까요? 미국에서 안 팔리는 저가형 브랜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요. 미국에서 뭐 폴정님께서는 아시겠지만 뭐 대표적인 브랜드들 마루치 캣 시리즈 그다음에 뭐 드마리니 더 굿즈 시리즈 구두 시리즈 이런 진짜 시장에서 잘 나가는 배트들은 재고가 없습니다. 출시되자마자 한 달이면 1차, 2차, 3차까지 판매가 다 끝나요. 그래서 정말 이 배트로 끝까지 가고 싶다, 1년을 써야겠다라고 하시는 학부모들은 그 배트를 찾아서 나중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면 처음 시장에 나오자마자 두세 자루씩 사고요. 뭐 롤링스 아이콘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롤링스 아이콘 같은 경우, 뭐, 사실 작년 미국 고교 대학야구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된 배트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 시장 나오자마자 완판되고, 계속 못 구하다가, 2023년 버전은 그냥 끝났어요. 품절이에요. 안 나와요. 2024년 버전이 팔려요. 이 정도로 시장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미국은. 그러면 이 경쟁에서 밀린 비비코어 배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야 미국 배트다 이러면서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현재 뭐 시장 돌아가는 거죠. 또 여기다가 한마디 더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은 오드라 배트를 만듭니다. 또 만들긴 만들어요. 왜냐면 이 비비코어만 안전 규제, 이거 유일한 안전 규제가 아니에요. 이제 U 트리플 A라는 규제도 있고, USA 베이스볼 규제도 있어요. 다른 규제들이 다다닥 있는데, 어, U 트리플 A 같은 경우는 오드랍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드랍 배트가 나와요. USA 베이스볼 같은 경우도 오드랍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오드랍 배트가 나와요. 하지만 이 오드랍 배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한국 KBN 1.1과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메리트가 없죠.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비비코를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는 사실 비비코가 어쨌든 가장 미국에서
통용되는 배트 규제고, 가장 그래도 나무 배트와 성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드린 거지. 뭐, 또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는, 뭐, 이게 비비코어가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건 또 아닙니다. 네, 뭐, 대표님, 또 진행할까요? 네, 또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뭐, 딱히 없으시면 금강 씨가 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예, 어, 정말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교 야구가, 뭐, 대학 야구가, 그, 알로이 배트에서 목재로 전환을 했을 때 추구했던 가치가 지금도 유효한가? 우리는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공청회 때. 그러니까 왜 바꿨죠? 안전성 문제였죠, 그때는. 안전성? 뭔가 네, 안전성, 프로야구가 나무를 쓰니까 뭐 미리 약간 선행학습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한 측면도 있지 않나? 네, 그것도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제 국제 대회가 나무 배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일단 안전성보다 그게 더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안전성보다 그 국제 대회에서 나무 배트 쓰니까 우리도 나무 배트로 써야 된다 해서 나무 배트로 갔던 것 같네요. 네, 제가 착각한 것 같고요. 뭐 그때는 그랬고, 근데 이제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 방침을 버리자라고 작년 WBC 떨어지고 나서부터 다시 재점화가 됐죠, 이 문제가. 어,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그거예요. 정책이 바뀌더라도 과거의 그 규제에 안 맞는 배트, 그거는 다시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절대 사용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로이 배트를 쓰든 컴포짓 배트를 쓰든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분위기상 컴포짓 배트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컴포짓 배트에 대한 약간 그러니까 약간이 아니죠. 절대적인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컴포짓 배트가 들어올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로이가 배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분명 음,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Z2K 레드라인 뭐 G코어 이런 배트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제 좀 더, 이제, 심화된 이야기를 더, 이제, 풀어나가자면, 이게, 그,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시장이 움직이는 속도가 그 배트 규제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재 배트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 알로이 배트를 쓰다가 목재 배트만 쓰겠다라고 발표가 난 다음에 시장이 그거에 맞춰서 바뀌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정책이 이제 목재 배트에서 비목재 배트로 전환한다? 그거에 따라 또 시장이 바뀔 겁니다. 어, 탈세범과 세법의 관계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시장 어떻게든 바뀝니다. 미국에,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 규, 그게 안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 뭐냐면요. 일본처럼 그냥 통일 배트를 쓰면 돼요. 일본은 사실상 그 통일 배트거든요. 왜냐면 그 스펙을 진짜 똑같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변형을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배트 길이. 배트의 재질, 두께, 무게를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도입을 할 수도 있다고 좀 봐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오히려 이제 똑같은 배트로 이제 진짜 길이만 다른 그런 배트로 하면 또 뭐
성과가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국제 대회에서 일본 하는 거 보면 일본은 과거에도 그래왔는데 그 규제에 맞춰서 하는데도 제법 성적 나오네. 그리고 또 작년 뭐 U18 청소년 대회 같은 경우는 얘네가 번트도 안 되는데 잘 치는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뭘까? 이제 안전성일까? 경제성일까? 아니면 뭐 또 다른 가치가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가장 이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재 배트가 그거의 최적의 방안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냥 현행을 유지를 하는 게.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없이 건설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거고. 네, 여기 채팅에 남겨주셨는데, 오늘 강의와 참가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의 생각은 비목제로 바꿀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선수를 어떻게 성장할지, 거기서 어떤 스윙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교육과 철학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금강 씨도 계속 같은 네. 이야기,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음, 뭐, 지금 나무 배트를 비목재 어떤 형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고, 안전의 문제, 퍼포먼스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예,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에 또 집착해서 바꿀 이유는 없는 거죠. 음, 네. 좋은 그렇죠. 판단을, 협회가, 공청회를 통해서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진짜 가치를 정립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예. 우리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 작성하듯이 이렇게. 예. 우리가 추구하는 고교야구의 가치는 어떤 건가?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음, 어, 미국 고교 야구의 가장 핵심 가치는 사실 이제 핵심 가치는 두 가지인데 이게 첫 번째는 안전이고 두 번째는 그 보편화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안전하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 가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고교 야구는 비비코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대학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비비코어란 제도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듯이 원래 이거는 대학에서 쓰는 규정이에요.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와 같이 가져와서 쓰는 건데 대학은 비비코어가 도입된 배경이 안전이에요. 왜냐? 실제로 그 과거 비서라든가 아니면 비서 이전 시절 규제 없을 시절에 많이 다쳤어요, 선수들이. 그래가지고 반발력을 줄여야 된다는 목적으로 비비코어를 만들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대학 야구는 목재 배트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도 그냥 쓰죠. 알바이트를 쓰고. 근데 또 그런 점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 대학 야구 같은 경우도 정말 진지하게 야구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고등학교 때 했던 야구를 즐겁게 놀는 야구를 그냥 올라가서 하는 친구들도 아직 남아 있어요. 사실 그런 친구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미국 대학 야구가 D1, D2, D3가 있다고 D3 이렇게 있고 뭐 아니면 뭐 이제 2년제들 뭐 주코 레벨 이렇게 딱 있지만 진짜 진지하게 야구를 하는 선수들은 10% 될까? 정도예요. 나머지 90%는 그냥 취미 생활하듯이 야구를 하고 이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 또 목재 배트만 써야 된다? 이렇게 가기 어렵죠. 전체를 생각을 하면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얘기하고 가치 얘기했지만 또 미국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가끔 미국 스포츠 이렇게 보면은 안전에 관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풋볼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애들 미쳐 날뛰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이 가치가 맞나? 이렇게 하는 생각도 그 들고. 하나 하여튼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야구는 네. 절대 안전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정말 안전한 스포츠를 생각하면
골프 해야 돼요. 야구는 위험한 운동이에요. 위험한 예, 운동이지. 진짜 위험한 운동이지. 필드의 사실, 뭐 개수를 반발력을 줄인다, 뭐 스윙 스피드를 낮춘다, 백날 그렇게 해봐야 다칠 사람 어디선간 다칩니다. 사실 보호 알죠? 장비 없이 그렇게 투수들이 타자 그 불과 한 18m 되는 거리에서 공 던지고 타자의 타구를 상대에게 방치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예. 네, 진짜 맞죠. 방탄복 입고 막 슈퍼마리오 모자 쓰고 해야 맞는 거야, 사실은. 앞에 이렇게 포스처럼 마스크 하고. 그렇죠. 뭐 포수도 그렇고 심판도 그렇고 뭐 야수들도 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볼처럼 왜 그런 그 마스크 보호 장구를 차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죠. 야구계에서도. 그러니까요. 네, 작년에 휴스턴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도 코치분이 한 분이 야구공이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셨거든요. 네. 그, 진짜 야구도 되게 위험한 운동. 음. 이제 뭐 또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이 정도로 일단 음, 정리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진행되는 거 한번 보면서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은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덧붙일 필요가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 그때 한번 우리가 또 자료를 마련해가지고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이런 거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이 맞습니다. 정도로 예, 교과서를 공부했다는 느낌 정도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어쨌든 그 많은 나름대로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시고 했을 텐데 금강 씨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닙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다시 그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또 주변에 뭐 협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게 소개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